안녕하세요, 신사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혹시 요즘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고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분명히 보고 나온 것 같은데도 어딘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그 기분. 사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평생 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의 남성들이 계속 반복하며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지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수면, 에너지, 전립선, 건강 전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신사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50세 이상 남성의 70%가 매일 소변을 볼 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이 그 실수가 문제라는 것조차 모른 채 원래 나이 들면 그렇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에 더 큰 부담을 주고 방광 기능까지 악화시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죠. 오늘 저는 바로 그 은밀한 습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전립선 비대증과 야간뇨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드릴 겁니다. 전립선과 방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왜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드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너무 복잡한 의학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방광을 하나의 물풍선 같은 근육 주머니, 전립선을 그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작은 밸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두 구조가 유연하게 조화를 이루며 소변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전립선은 예외 없이 조금씩 커지며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남성들이 소변을 빨리 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 결국 전립선과 방광에 압박이라는 형태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서 문제를 점점 악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 마을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소변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퇴나복부나 골반에 힘을 줘서 밀어내는 것, 테이프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줄을 서 있거나 아침에 바빠서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줄기가 약해 답답할 때 이럴수록 더 강하게 밀어내고 싶어지죠. 하지만 신사 여러분, 그 한 번 밀어내는 순간 이 전립선에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충격이 하루에 여러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을 가속시키고 방광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힘을 주는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는 판베이트 여갑니아 이라는 강한 반작용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 힘은 단순히 좀 세게 힘 줬다 정도가 아니라 약해진 전립선과 요도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기계적 충격입니다. 그 압력이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으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이미 부어있거나 커진 전립선이 더 크게 자극을 받습니다. 게다가 소변은 자연스럽게 앞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너무 큰 힘을 주면 일부는 뒤쪽으로 밀려 방광 안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잔뇨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잔뇨가 박테리아의 완벽한 온상이 되면서 감염, 염증, 통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악순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잔뇨는 단순히 좀 남아있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광 안에 오래 머무는 따뜻한 소변은 박테리아에게는 최고의 번식 환경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밀어내는 습관이 있는 남성들은 시간이 지나며 반복적인 방광염, 만성 전립선염, 하복부 뻐근함, 타는 듯한 배뇨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나 정도로만 넘긴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밤에 3번, 4번씩 깨면서도 원래 나이 들면 그러는 거지 라고 여기며 문제의 본질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악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변을 밀어서 내는 습관은 방광 자체에도 매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방광은 원래 스스로 수축해 소변을 배출하는 배뇨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매번 복부와 골반의 힘으로 억지로 소변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방광은 굳이 내가 수축할 필요가 없네 라고 착각하며 점점 엉게을러지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게으른 방광, 질저활동성 방광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방광은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려움을 느끼고 비워도 시원하지 않으며 방금 다녀왔는데도 또 가고 싶은 충동을 반복해서 일으킵니다. 결국 밤에도 여러 번 깨게 되고 수면은 파괴되며 낮 동안의 에너지, 집중력, 기분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신사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평생 습관처럼 해오던 힘주는 배뇨를 완전히 멈추고 그 반대로 이완 배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는 행위는 힘을 주는 동작이 아니라 몸을 깊이 풀어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서두르지 말고 복부, 골반저리 엉덩이, 근육을 모두 내려놓는 느낌으로 가볍게 호흡하세요. 마치 중력이 대신 일을 해주도록 몸을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줄기가 약해 보여도 절대 밀어내지 말고 흐름이 스스로 시작되고 스스로 멈추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전립선과 방광이 회복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실제로 화장실에서 이완 배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참지 않는 것 따위입니다.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면 바로 화장실로 가세요. 너무 참았다가 급박해지면 몸은 본능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이완 배뇨가 불가능해집니다. 화장실에 도착하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마치 의자에 기대듯도 전신의 힘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부드럽게 열고 배는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하듯 힘을 빼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복부, 골반저 근육을 바닥으로 흘러내리듯 이완하는 감각 함IR입니다. 그리고 소변 줄기가 약하게 시작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2에서 3초 동안 몸을 더 풀어주세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전립선을 보호하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이제 전립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보조 전략 더 자리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앉아서 소변 보기 사모함입니다. 많은 남성이 서서 보는 것이 익숙하고 빠르다고 느끼지만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줄기가 약해진 시점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앉는 자세는 골반저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복부 압력이 낮아져 힘을 주지 않고도 훨씬 부드럽고 완전하게 배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절대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조급함은 전립선을 자극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중 배뇨 더블 보이딩입니다. 한 번 배뇨가 끝났다고 느껴져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외서 10초 그대로 기다려보세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방금 나오지 않았던 소량의 소변이 자연스럽게 추가로 나오며 방광이 훨씬 더 시원하게 비워집니다. 이 단순한 3가지 전략이 전립선 회복 속도를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힘을 주지 않으면 다 안 나온 것 같고 속옷에 조금씩 새어나올 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민은 정말 흔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조금 남아있는 느낌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별표 잔뇨가 아니라 요도 끝부분에 잠시 머물러 있는 소량의 소변 별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더 짜내려고 힘을 주는 행동이죠. 오히려 이 행동이 전립선과 방광을 훨씬 더 자극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해결법은 정반대입니다. 별표 더 세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별표 잠시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 별표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별표 이중 배뇨 기술 별표입니다. 한 번 다 본 것 같으면 그대로 5에서 10초 조용히 기다리세요. 몸을 아주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남아있던 소량의 소변이 툭 하고 자연스럽게 더 나옵니다. 이 과정에는 힘이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힘을 빼야 훨씬 잘 나옵니다. 이 습관 하나만 고쳐도 새어나옴, 찌릿한 느낌, 덜 비워진 느낌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소변 줄기는 근육이 아니라 별표 이완과 중력 별표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전립선 증상이 더 심해진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수술해야 하나요? 스텐트나 기구를 넣어야 하나요? 신사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전립선 문제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심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의학적으로 쓰이는 몇 가지 시술 옵션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도 스텐트, 교리스렐 스텐트, 좁아진 요도를 넓혀주는 작은 금속 장치, 유로리프트, 교롤리프트, 전립선 조직을 옆으로 들어 올려 요도를 넓히는 기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술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른 편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정색 우향화살표 이 시술들은 정말 심각한 폐색, 막힘, 이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되는 치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까만색 체크표 잘못된 배뇨 습관, 까만색 체크표 과도한 힘주기, 까만색 체크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스스로 상태를 악화시켜 놓은 뒤 병원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이완 배뇨와 생활 교정만으로 수술이 필요 없게 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환자에게든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술을 고민하기 전에 최소 30일은 이완 배뇨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전립선은 빠르게 망가지는 장기가 아니지만 검정색 우향화살표 보른 방식으로 배뇨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 반응을 보이는 장기입니다. 만약 아래의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막힘, 열과 오한이 동반된 배뇨통, 피 섞인 소변, 하루 10회 이상 빈뇨가 지속, 잔뇨 감각이 극심하고 배뇨 자체가 어려움. 이 경우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대부분 케이스는 지금 배우신 배뇨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조급하게 기구나 수술을 먼저 선택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에게 제대로 배뇨하는 법들 다시 기억할 시간을 꼭 주십시오. 전립선과 방광 건강은 단순히 배뇨 습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무엇을 마시고, 언제 마시고,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하느냐가 전립선 기능에 놀라울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밤에 여러 번 깨는 야간뇨를 겪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과 자극성 음료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물을 마시는 양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2시간 전 이후에는 가능한 한 물과 음료를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배뇨 습관을 잘 바꾸어도 밤 직전에 마신 물은 방광을 채우고 결국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카페인과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이자 방광 자극제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방광 근육을 흥분시키고 전립선을 예민하게 만들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합니다. 맥주나 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시면 바로 화장실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민간요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콜라에 레몬을 넣어 마시니 그날은 괜찮더라. 탄산음료가 속을 뚫어주는 느낌이다. 등등.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콜라, 탄산, 설탕, 카페인 조합은 전립선 건강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날 괜찮았던 것은 우연이거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과학적으로도 전통의학적으로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도움이 되는 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미지근한 물, 카페인 없는 허브차, 호박차, 보이차 등 자극이 약한 전통차. 이런 음료들은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순환을 돕고 전립선 주변의 미세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조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 역시 전립선염 비뇨 개선에 핵심적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하게 활성화시키고 이 신경계는 방광과 전립선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따뜻한 샤워, 명상 같은 간단한 이완 루틴만으로도 야간뇨가 줄어든 남성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생활 습관은 전립선 건강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배뇨 횟수, 야간 기상, 뻐근한 골반 통증, 찌릿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환자들을 저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배뇨 습관을 고쳤다면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두 번째 축도 반드시 함께 다듬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춰지면 몸은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성분들도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야간뇨를 겪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은 전립선이 요도를 직접 감싸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염증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여성은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은 대개 골반저 근육 약화, 반복적인 방광염, 당뇨, 과민성 방광, 잠들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 이런 문제들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불이안에도 밤마다 자주 깨는데 전립선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에요. 남성 여성은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배뇨 습관과 생활을 이해하면 서로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물 마시는 시간, 카페인 섭취, 취침 루틴을 맞추기만 해도 서로의 수면 패턴이 놀랍도록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남성 전립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검정색 우향 화살표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이완 호흡 생활 루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음 영상에서 여성편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곤 하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뇨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수면, 일상, 관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죠.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을 부인과 함께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이 한 단계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신사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전립선 문제를 극복하고 야간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되찾았던 제가 사용하는 통합관리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단순한 생활 팁을 넘어 서양의학 한방 전통요법 생활 습관 조절을 모두 결합한 진짜 전립선 회복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고 반복 검증해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의 전립선뿐 아니라 방광 기능, 수면, 혈류, 활력, 성 기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파트를 이해하고
실천하기만 해도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립선 문제의 근본 원인, 단순한 노화가 아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전립선이 커지는 거지, 뭐. 밤에 깨는 건 60 넘으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BPH, 과전립선염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플러스 순환 저하 플러스 만성 염증 플러스 생활 습관의 누적 플러스 잘못된 배뇨 패턴. 이 5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 벌어지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몸의 남성 호르몬 균형 변화, 골반저 근육의 과도한 긴장, 오래된 음주 카페인 습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비만과 내장 지방 증가, 오랜 기간 이어진 힘주는 배뇨 습관. 이 모든 것이 쌓이면서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서서히 막고 그 결과 전립선 조직이 굳고 부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형성됩니다. 2. 서양의학적 관점, 전립선 비대증이 어떻게 악화되는가?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는 구조라 조금만 커져도 증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짐, 시원하지 않은 배뇨, 잔뇨감, 배뇨 시간 증가, 밤에 여러 번 깸, 방광의 부담 증가. 의학적으로는 전립선 비대를 다음 2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전립선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는 기계적 압박, 전립선 주변 근육과 요도의 별표 긴장도가 증가해 조여지는 효과 별표가 나타나는 기능적 문제. 그래서 약물 치료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알파 차단제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 5살 파환원 요소 억제제 전립선 크기 감소.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뇨 습관과 생활 패턴이 전혀 교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에게 말합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 핵심은 생활 개선입니다. 3. 한의학 전통의학의 관점, 하초, 냉증과 신장, 에너지. 전통의학에서는 전립선 문제를 별표 하초, 별표와 별표 신장, 별표의 문제로 봅니다. 하초란 몸의 가장 아래쪽 전립선 방광 하복부를 의미하는데 이 부위의 냉증 혈류 부족 기혈 정체가 전립선 문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도 골반저 근육 긴장, 혈류 감소, 말초 순환 장애, 이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통의학의 관점은 결코 옛날 방식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좌욕, 온찜질, 하복부 보온, 순환을 돕는 차 등을 기본으로 권유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골반저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개선되며 염증이 완화되고 배뇨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4. 골반저 근육의 진짜 역할. 많은 남성이 전립선이 나빠지면 무조건 전립선 조직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표 골반저 근육, 펠빅 플로어 머셀, 별표의 긴장도가 전립선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다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도 방광 전립선 전체를 지지, 소변 흐름 조절, 방광 출구의 개폐 조절, 장 배뇨 기능에 직접 관여. 따라서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전립선이 아무리 멀쩡해도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소변이 더디고 화장실에서 오래 보내고 소변이 똑똑 끊어지고 골반 회음부가 묵직하게 아프고 옆구리 뻐근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생 힘줘 싸는 습관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5. 하루 루틴,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24시간 습관 프로그램.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회복일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8시 아침 루틴. 기상 후 1에서 2컵의 따뜻한 물. 하복부 순환 개선, 밤 동안 농축된 소변 희석. 가벼운 스트레칭과 골반저 이완 호흡. 밤새 수축된 골반근 풀기. 커피는 오전 중 1잔 이하. 카페인의 방광 자극 최소화. 따뜻한 샤워 후 하복부 마사지. 전립선 주변 혈류 촉진. 12시 점심 오후 루틴. 낮 동안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라면 1시간마다 3분 걷기. 카페인 탄산 알코올은 오후 4시 이후 완전 금지.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명상 5분. 교감신경 진정 전립선 긴장 완화.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해 저녁 루틴. 식사는 과하지 않게 짜거나 매운 음식 줄이기. 물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최소화. 야간요가 심한 분에게 추천되는 음료들.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 보리차. 호박차. 따뜻한 좌욕 10에서 15분. 골반저 근육 이완 플러스 전립선 순환 개선 플러스 방광 자극 완화. 잠들기 전 짧은 호흡 운동. 이완 배뇨를 더 쉽게 만드는 신경 패턴 조절. 초승달 취침 루틴. 전립선의 가장 나쁜 것은 유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전립선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새벽에 깨지 않는 수면 패턴을 되찾는다. 6. 전립선 회복을 돕는 음식 앤드 영양 전략. 전립선 건강에 유익한 핵심 영양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코펜 토마토, 석류. 아연 호박씨, 굴. 오메가-3 전어, 들기름. 비타민 D 햇빛, 영양제. 항산화 물질 베리류. 이 외에도 다음 식품들은 전립선염 비대증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호박씨, 펌킨시드. 전립선 부종 완화, 배뇨 개선. 녹차. 강한 항염 효과. 토배자 추출물, 소펠메토.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 개선. 퀘르세틴, 쿼서틴. 만성 전립선염에 특히 유익. 커큐민, 강황. 염증 감소. 한국 전통요법에서는 아래 식품들이 전립선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차 혈액순환 개선. 대추 스트레스 완화. 오미자 피로 회복. 산수유 남성 하초 강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수준에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식품들입니다. 8. 좌욕, 과소평가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좌욕은 과학적으로도 전립선 주변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 40에서 42도. 15분. 하루 1회 또는 통증이 있다면 2회. 좌욕은 전립선뿐 아니라 방광경부, 요도 괄약근, 골반저 근육 전체를 이완시키므로 소변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통증 긴장감이 완화되는 데 즉효가 있습니다. 오렌지색은 다이아몬드 9, 스트레스와 전립선, 알려지지 않은 진실.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전립선과 방광 출구가 조여지고 배뇨가 더 어려워지고 야간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회복하려면 생활 그 자체의 긴장을 낮춰야 합니다. 5분 명상. 심호흡. 따뜻한 샤워. 산책. 음악. 취미 활동. 이런 작은 변화가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돕는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10. 실제 환자 사례. 단 3주 만에 변화가 온 이유.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평생 힘줘 싸는 습관 방광 긴장 밤에 여러 번 깸 스트레스 증가 전립선 염증 악화 더 심한 야간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완 배뇨, 자욕,
따뜻한 차. 생활 루틴. 오후 카페인 금지. 역 케겔. 이중 배뇨. 을 2-3주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변 줄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전립선은 몸에서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장기입니다. 단, 방해 요소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오렌지색 큰 다이아몬드 11, 반드시 피해야 하는 습관 8가지. 전립선 건강을 위해. 아래 습관들은 절대로 지속하면 안 됩니다. 힘주는 배뇨. 장시간 앉아있기. 과음. 탄산 카페인 과다. 밤 늦은 음주. 짜고 매운 음식. 강한 운동 후 냉수 샤워.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은 생활 패턴. 이 8가지만 조절해도 증상이 절반은 개선됩니다. 12. 이 프로토콜이 중요한 이유. 전립선 건강 회복은 단순한 배뇨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까만색 체크표 수면의 질. 까만색 체크표 일상 에너지. 까만색 체크표 집중력. 까만색 체크표 남성 호르몬 분비. 까만색 체크표 부부관계. 까만색 체크표 활력과 자신감. 까만색 체크표 수명. 까만색 체크표 삶의 질 전체. 모든 것이 전립선 방광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토콜을 전립선 프로그램이 아니라 별표 남성의 삶을 되돌리는 프로그램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오렌지색 큰 다이아몬드 13, 실천하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 전립선은 회복 속도가 빠른 장기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압박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순환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바른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면 당신의 전립선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제 환자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많은 정보를 살펴보았고, 당신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아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파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별표 당신이 앞으로 평생 전립선 문제를 겪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의 전환점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만으로는 건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천만이 삶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의 전립선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색 큰 다이아몬드 1, 당신이 겪는 배뇨 문제는 나이 탓이 아니다. 아주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러는 거지? 밤에 깨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소변 줄기가 약해진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하면서 단 한 번도 이건 순전히 나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원인이 아니라 촉진 요인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다음의 누적입니다. 잘못된 배뇨 습관,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잘못된 수면 습관, 카페인 알코올, 순환 저하, 골반저 근육 긴장,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식과 비만, 하초, 냉증, 부적절한 물 섭취 패턴, 즉, 당신이 만들어낸 환경기 전립선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환경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당신은 이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전립선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매우 좋은 장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백억 개의 세포가 재생되고, 혈류가 개선되면 부종이 빠지고, 염증이 감소하면 통증이 완화되고,
하루의 습관만 바뀌어도 배뇨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환자들에게서 보았습니다. 밤에 5번 일어나던 분이 2주 만에 한 번으로 줄고, 똑똑 끊어지던 줄기가 매끄럽게 바뀌고, 자욕과 이완 배뇨로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모습. 이 모든 변화가 약물 없이도 일어났습니다. 그저 올바른 배뇨 기술과 생활 패턴만 바꿨을 뿐입니다. 3. 당신이 지금 해야 할 단 한 가지 행동. 신사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완 배뇨 플러스 힘을 절대 주지 않기. 그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배뇨 시간 단축, 잔뇨 감소, 전립선 염증 완화, 방광 압력 감소, 밤에 깨는 횟수 감소, 골반저 근육 이완, 배뇨 후의 시원한 느낌 회복. 그리고 여기에 이중 배뇨, 카페인 조절, 따뜻한 자욕, 수면 리듬, 하복부 보온, 스트레스 관리, 가벼운 걷기, 물 마시는 시간 조절, 식습관 개선을 천천히 추가해 보세요. 전립선은 결코 갑자기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돌보는 만큼 꾸준히 회복되는 장기입니다. 오렌지색 큰 다이아몬드사, 당신의 현재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이며 변화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몸은 늘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립선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지 하며 방치해. 더 커지고, 염증이 반복되고, 야간요가 심해지고, 약을 평생 먹고, 수면이 망가지고,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길.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을 실천해. 방광이 편해지고, 전립선 긴장이 줄고, 줄기가 굵어지고, 밤에 깨지 않고, 활력이 돌아오는 길. 두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렌지색 큰 다이아몬드 5, 전립선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장기다. 많은 남성들이 배뇨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부끄럽다고 느끼고, 남자 자존심 때문이고, 나만 이러는 줄 알고, 병원에 가기 주저하고, 문제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전립선 문제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관리해야 하는 장기이자 기능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몸은 그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렌지색 큰 다이아몬드 6, 전립선 건강은 수면과 직결된다.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 떨어짐,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만성 염증 증가, 심혈관계 부담, 테스토스테론 감소, 성기능 저하, 우울감 증가. 이 모든 것이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전립선 관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7. 14일 도전. 당신의 몸은 2주 만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저는 당신께 이 제안을 드립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14일 동안 이완 배뇨 기술을 실천해 보십시오. 힘을 주지 않고, 소변 흐름을 자연에 맡기고, 호흡을 깊게 하며,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딱 14일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신경회로가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이 정확히 2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일 후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까? 줄기가 더 부드러워졌습니까?
소변이 더 시원하게 비워집니까? 골반저 압박감이 줄었습니까?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습니까? 당신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올바른 방향을 주면 반드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8. 당신의 경험을 남겨달라. 다른 남성을 살릴 수 있다. 신사 여러분, 전립선 문제는 정말 많은 남성들이 고통받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기 두렵고 정보를 몰라 방치하며 결국 악화된 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14일 실천 후 댓글로 당신의 변화를 남겨주십시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당신의 경험이 다른 남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단 한 줄의 댓글이 어떤 남성에게는 삶을 바꾸는 신호탄이 됩니다. 당신이 겪은 증상과 해결 과정을 보는 순간 용기를 얻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렌지색 큰 다이아몬드 9. 당신과 함께할 여정.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립선 건강, 성기능, 남성 호르몬, 삶의 질, 노화 관리, 남성의 참된 회복,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영상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건강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가장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10. 마지막 질문. 당신은 어떻게 소변을 보십니까? 신사 여러분, 이제 저는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당신은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십니까?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아니면 몸을 이완시키십니까? 당신의 대답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지키고 회복하고 밤에 깨지 않는 편안한 잠을 되찾고 당신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21일 만에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5가지 특별한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식품들은 대부분 이미 당신에 부엌에 있지만 당신이 그 효능을 몰랐을 뿐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 그리고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줄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